한반도 소드마스터 하면 척준경 한 명만 떠오르시죠? 하지만 정사 기록을 까보면 동급이 3명 더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빼놓을 수 없는 진짜들이죠. 척준경이 오히려 막내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먼저 거란 황제가 끌고 온 40만 대군 앞에서 단 3,000명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700명의 별동대로 적의 후방을 7번이나 초토화한 장수 양규. 세계 최강 몽골군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단 12명의 결사대로 적진을 유린하며 물리쳐버린 분도장군 김경손, 그리고 태조 왕건 옆에서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은 무적의 와일드카드 유금필까지. 활은 이성계, 해전은 이순신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건 오직 한반도 검 카테고리뿐입니다. 이 4명을 한자리에서 끝까지 비교해 드릴 테니 마지막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최강자를 직접 골라보세요. 자, 이제 한반도 역사상 최강의 소드마스터, 그 첫 번째 인물을 소환합니다. 바로 소드마스터의 대명사 척준경입니다. 1107년 12월 석성전투, 고려군 전부대가 성을 못 뚫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사내 하나가 호련히 나섭니다. 부대를 끌고 간 거냐고요? 아니요, 완벽하게 단독이었습니다. 화살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성벽 아래 척준경이 딱 당패 하나 들고 혼자 서 있습니다. 동료들의 어모도 없이 그대로 성벽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위에서는 여진족 지휘관들이 "저 미친놈 뭐야?" 라며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방패에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서 무게가 엄청났을 텐데 그는 그걸 무시하고 성벽 끝까지 올라가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던 적 지휘관들을 단 한 호흡에 베어버립니다. 지원군도 없이 혼자서 말이죠. 뒤에서 지켜보던 고려군 장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와, 우리 편이라 다행이다" 수준이 아니라 아마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저게 진짜 인간이 맞나 싶었겠죠. 혼자서 성벽 위를 피바다로 만들고 점령해버리니 그제야 고려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당시 추밀원 말단설이 오늘날로 따지면 8급 사무원 1명이 단신으로 성 하나를 따버린 겁니다. 이게 판타지 영화냐고요? 아니요. 국가 공식 기록인 고려사 척준경 열전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박혀있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 달 뒤인 1108년 1월 척준경은 앞선 전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로 가한촌 전투입니다. 당시 고려 정예병 8,000명이 여진족의 매복에 걸려 글자 그대로 삭제당했습니다. 사령관, 윤관까지 수천 명의 적병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목이 날아가기 직전인 상황. 이때 척준경이 딱 10명 데리고 뛰어듭니다. 상대는 방금 전 고려군 8,000명을 학살한 여진족 수천 명입니다. 10명 대 수천 명, 상식적으로 이건 자살하러 가는 거죠. 동생 척준이 울면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형, 이건 개죽음이야. 제발 가지마." 이때 척준경이 동생을 뿌리치며 던진 대사가 압권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부모님 모셔라. 나는 나라의 몸을 바쳤다." 그러고는 그 지옥 같은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데 여기서 길을 만드는 방식이 소름 돋습니다. 보통은 포위망을 우회하죠. 척준경은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입니다. 화살을 쳐내며 적의 기병대열로 곧장 돌진하더니 눈앞에 보이는 여진족 장수들을 한 방에 베어 넘깁니다. 척준경이 휘두르는 칼날 하나하나에 여진족 장수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수천 명의 여진족 대군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은 뭐야? 왜 안 죽어?" 척준경이 괴성을 지르며 길을 트자 8,000명을 부륙했던 그 잔인한 여진족들이 겁에 질려 좌우로 갈라집니다. 말 그대로 인해를 칼 한 자루로 갈라버린 겁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사령관 윤관을 들쳐업고 나오는데 여진족 대군이 단 한 명의 기세에 눌려 멍하니 뒷모습만 바라보는 상황. 이게 가능해 보이세요? 근데 이게 고려사 정사 기록입니다. 살아 돌아온 총사령관 윤관이 흙먼지 투성이가 된 척준경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고려 최고의 대귀족이 말단 사무원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당시 신분제 사회에선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본 척준경의 무력이 비상식적이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사실 척준경은 말년에 반란을 꾀했던 역적입니다. 사관 입장에선 어떻게든 기록을 깎아내려야 하는 반역 열전에 이름이 박혀있죠. 그런데도 이 미친 무용담들을 왜 남겼을까요? 목격자가 너무 많고 팩트가 너무 압도적이라 사관조차 참아 못 지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관이 깎고 깎아낸 결과물이 이 정도라면 원본 무력은 대체 어땠겠습니까? 정사 한복판에 만화 캐릭터를 박아넣은 셈인데 우리가 보는 척준경은 이미 초능력자급 무력이 디스카운트된 버전인 겁니다. 먼치킨이라는 단어가 1000년 전에 있었다면 사관도 분명 그렇게 적었을걸요?
에이, 요즘 판타지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 방금 이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건 단 1%의 양념도 안 친 국가 공식 기록, 고려사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관조차 이건 빼박 팩트다 라며 항복하고 적어넣은 최소한의 진실. 그게 우리가 보는 척준경입니다. 여기에 소름 돋는 떡밥 하나 더 던져볼까요? 척준경이 박살낸 그 여진족,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년 뒤 아굴타라는 인물이 나타나 금나라를 세웁니다. 송나라를 박살내고 거란까지 멸망시킨 당시 동북아시아 최강의 국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기세등등한 금나라가 고려만큼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료에는 이유가 안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금나라 황제라면 어땠을까요? 불과 몇 년 전 자기네 부족 최고의 전사들이 척준경이라는 괴물 한 명한테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봤는데 그 나라를 쉽게 칠 수 있었을까요? 사과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이보다 무거운 떡밥은 없죠. 척준경의 미친 행보는 인사기록에서도 증명됩니다. 8급 사무원이 단 4년 만에 종사품, 지금으로 치면 4급 서기관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신분 천장이 콘크리트보다 단단했던 시대의 말이죠. 며칠 뒤 영주성 전투, 여기서 척준경의 광기가 정점을 찍습니다. 여진대군이 성을 포위하자 장수들은 무서워서 문 닫고 버티자고만 합니다. 이때 척준경이 비웃으며 한마디 던지죠. 안 나갈 거면 너희는 내가 싸우는 거나 구경해. 내가 잘 보여줄게. 말 그대로입니다. 혼자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적장의 머리 19개를 들고 피리를 불면서 성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 광경을 본 총사령관 윤관과 장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 위에서 내려와 척준경 앞에 넙죽절을 합니다. 부하한테 절하는 사령관이라니, 이게 야사가 아니라 고려사 열전 본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한 달 뒤 웅주성에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엔 갑옷까지 벗어던지고 한밤중에 밧줄 하나의 의지에 성벽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적진에 잠입해서 그 동네를 통째로 쓸어버리고 새벽에 돌아옵니다. 이런 짓을 매달, 매년 반복하는데 매번 살아 돌아와요. 잡일 보던 사무원이 실력 하나로 한반도 무력 1위 자리에 그냥 앉아버린 겁니다. 후대 평가에서는 고려사 전체를 통틀어 척준경보다 뛰어난 무용담을 가진 장수는 딱 한 명, 이성계뿐이라고 할 정도죠. 하지만 한반도 소드마스터를 이 한 명으로 끝내면 정말 억울합니다. 척준경이 미친 무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척준경이 상대한 건 부족단이었죠.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전쟁의 신입니다. 두 번째 인물, 구국의 성자 양규를 소개합니다. 만약 세계 최강국의 황제가 북과 총력전을 선포하고 40만 대군을 끌고 직접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이걸 단 3,000명으로 막아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양에는 영화 300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죠. 흔히 300명이 수십만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그리스 연합군 7,000명이 약 15만의 페르시아군을 막은 전투입니다. 교전비로 따지면 1대 20 정도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이 전설을 비웃는 훨씬 더 비현실적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010년 11월 거란의 성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병력은 무려 40만. 고려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러 온 괴물 같은 대군입니다. 이들이 마주친 첫 관문, 흥화진의 병력은 딱 3,000명이었습니다. 교전비가 무려 1대 133입니다. 양규는 이 3,000명으로 7일 밤낮을 버티며 40만 대군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지친 거란 황제가 결국 성을 포기하고 우회하게 만들었죠. 보통의 장수라면 여기서 성문을 닫고 숨을 돌렸을 겁니다.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니까요. 하지만 양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농성이 끝나자마자 양규는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단 700명을 데리고 말이죠. 아니, 700명으로 40만 대군한테 뭘 하겠냐고요? 여기서 양규의 미친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 700명을 이끌고 적진 사이를 누비며 전쟁터에 흩어져 숨어있던 패잔병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즉석 캐스팅해버립니다. 700명이라는 초기 자본으로 순식간에 1700명의 결사대를 불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1700명으로 거란의 보급노이자 심장부인 곽주를 야습합니다. 자, 여기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1700명으로 적진을 털어서 단숨에 6000명의 목을 뱁니다. 사극이라 부풀린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고려사 정사 기록에 박혀있는 숫자입니다. 진짜 눈물 나는 대목은 거란군이 후퇴할 때입니다. 1011년 1월 퇴각하는 거란군의 뒤를 양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한 달 동안 7번 싸워서 7전 7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양규는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싸웠을까요? 자기 군대는 이미 만신창이인데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끝까지 칼을 휘두른 이유.
바로 거란군의 짐승처럼 끌려가던 우리 백성 3만 명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양규의 결사대는 고작 10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배, 20배가 넘는 3만 명의 백성을 적진에서 한 명 한 명 빼앗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건 전술을 넘어선 기적이고 장수를 넘어선 성자의 행보입니다. 1011년 1월 28일 애전 벌판, 마침내 화살은 바닥나고 손에 든 칼마저 부러졌습니다. 양규와 그의 부장 김숙흥은 거란대군 한복판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베어 넘기다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둘을 쌍절, 즉 2명의 위대한 절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양규의 부인에게 직접 비석을 세워줄 정도로 온 나라가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척준경이 괴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파르타가 좁은 협곡을 이용한 방어의 전설이라면 양규는 압도적인 숫자의 열세를 뚫고 직접 적진으로 뛰어들어 백성 3만 명의 목숨을 바꾼 진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도순검사 양규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적의 군단, 당시 세계 최강 몽골 제국조차 한수 접게 만든 인물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지옥의 13인을 이끈 분도장군 김경손을 소개합니다. 앞선 영웅들보다 숫자는 더 줄어들었는데 상대는 무려 유럽까지 핏빛으로 물들였던 13세기 세계 최강 몽골 제국입니다. 이번엔 700명도 아닙니다. 딱 12명의 결사대, 장군까지 합쳐 단 13명입니다. 1231년 8월 압록강 너머에서 지평선을 가득 메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칭기즈칸이 길들인 늑대들, 무적의 몽골 기병대가 고려를 집어삼키러 내려온 겁니다. 그 첫 관문인 정주성, 성벽 아래는 이미 몽골의 검은 군세가 산과 들을 까맣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살리타이가 끌고 내려온 몽골 1차 침공 본대 병력만 무려 3만 명. 그 시커먼 대군의 선봉이 정주성으로 밀려들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부사령관 김경손은 상식을 박살냅니다. 성문을 열어라. 내가 직접 나간다. 그는 단 12명의 사나이를 뽑아 성문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몽골 대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13명의 그림자. 상상이 가십니까? 몽골군 입장에서도 실소가 나왔을 겁니다. 겨우 13명이 죽으러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13명이 적진 한복판으로 용맹하게 파고드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김경손의 칼끝이 몽골 기병의 목줄기를 가르고 결사대의 함성이 적진의 고막을 찢어놓습니다. 말 위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아군을 보며 몽골 선봉의 머릿속엔 서늘한 공포가 피어오릅니다. 저 13명 뒤에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부대가 숨어있길래 저렇게 미친 듯이 파고드는 거지? 기록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몽골 선봉이 단 13명의 서슬퍼런 투지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고 말이죠. 이건 싸움이 아니라 13명이 몽골군의 뇌구조를 마비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적의 분대가 정주로 다가오자 김경손은 그 12명을 데리고 귀주성으로 합류하기 위해 7일간의 지옥 같은 생존 게임을 시작합니다. 7일 동안 불 한 번 피우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몽골의 화살이 날아올 테니까요. 낮에는 썩은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밤에는 차가운 마른 식량만 씹으며 몽골 정찰병의 코앞을 지나갑니다. 대장 김경손과 결사대 12인, 이 13명의 유령이 포위망을 뚫고 귀주성에 도착했을 때 성 안의 병사들은 귀신을 본 듯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귀주성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몽골군이 흑기를 치켜들고 진격해옵니다. 항복 안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살하겠다는 피해 선언입니다. 성벽 위 고려군이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때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몽골 기수가 흑기를 휘두르며 비웃습니다. 그때 김경손이 화살을 뽑습니다.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고문과 함께 화살이 허공을 가릅니다. 멀리 떨어진 몽골 기수의 가슴팍에 화살이 박히는 그 찰나, 검은 깃발이 힘없이 꺾이며 진흙바닥에 처박힙니다. 죽음의 상징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고려군의 공포는 광기 어린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한 달이 시작됩니다. 몽골군이 기름을 가득 실은 수레에 불을 붙여 성문으로 돌진시키면 김경손은 성 위에서 거대한 쇳덩이를 던져 수레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화염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진흙을 발라가며 불길을 잠재웠죠. 사다리를 타고 개미떼처럼 기어 올라오는 적들에겐 대포누를 퍼부어 공성탑을 통째로 부숴버렸습니다. 결국 세계를 무릎 꿇렸던 몽골군이 혀를 내두르며 포기를 선언합니다. 퇴각하기 전 평생 성을 깨부수며 살아온 몽골의 70대 노장이 성벽을 우러러보며 탄식 섞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 평생 이런 맹공에도 굴하지 않는 성은 본 적이 없다. 이 성을 지킨 장수들은 반드시 장차 장상이 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던 군대의 노장이 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장군이자 재상을 뜻하는 장상이라는 칭호로 적장의 품격을 인정한 겁니다. 척준경이 단신돌격의 괴물이었고 양규가 7전 7승의 전설이었다면 김경소는 딱 13명의 사내로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당황시킨 공포의 지배자였습니다. 척준경이 1대 100이었다면 김경소는 13대 수만입니다. 비율 자체가 다른 차원이죠. 어느 하나만 떼어내도 영화 한 편인 이 모든 기적들이 단 한 사람의 기록에 박혀 있습니다. 정사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이죠. 한반도 무력의 정점, 그 명단에 이 김경손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괴물을 소환할 차례입니다. 앞선 세 명도 말도 안 되는 영웅들이지만 이 사람은 결이 아예 다릅니다. 아니, 아예 장르가 달라요. 승리라는 결과값을 아예 정해놓고 싸우는 역사의 치트키, 무패의 와일드카드 유금피를 소개합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정사에는 이 인물에게만 허락된 독보적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평생 무패. 930년 고창전투,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패권을 두고 마지막 한판을 두던 날 고려 군영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견훤의 기세에 눌려 수많은 장수가 농성하자 지키자며 몸을 사리고 있었죠. 그때 유금필이 홀로 일어섭니다. 지금 결전하지 않으면 평생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왕건은 결전을 결정합니다. 다음 날 유금필이 직접 선봉에 서서 적진을 찢어버리자 후백제군 8,000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견훤의 천하통일 꿈이 이 한 번의 돌격에 박살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유금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외세마저 굴복시킨 압도적인 무력이었습니다. 일찍이 북쪽 국경을 지킬 때 그는 덤벼드는 여진족을 말 그대로 도륙하며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 여진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이 압도적인 강자 앞에 여진족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유금필은 잔혹한 정복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자들에겐 농사법을 가르치고 자식처럼 돌보며 그들을 완전히 품어버렸죠. 이때부터 북방민족들 사이에서 전설이 시작됩니다. 유금필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지만 나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보호자다. 공포가 곧 숭배가 된 겁니다. 거친 여진족들이 유금필을 부모 같은 장군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시련도 있었습니다. 유금필이 너무 잘 나가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고 결국 억울하게 곡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고려의 사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유금필의 매운맛을 못 본 먼 곳의 여진족들이 지금이 기회다 라며 파도처럼 밀려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국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장면이 탄생합니다. 유배가 뭡니까? 죄인이 되어 격리된 상태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를 원망했겠지만 유금필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 자기 집안 종들과 사병들을 모아 자발적으로 출정해버립니다. 국가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나라가 침략당하는 꼴은 못 본다며 개인 군대를 조직해 전장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들이닥친 여진족을 전투 불능 상태로 삭제해버립니다. 이 소식에 왕건은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천하의 보물을 내 손으로 버렸구나. 왕건은 즉시 유배지로 전령을 보냅니다. 일국의 왕이 신하에게 내가 남의 말을 믿고 장군을 보냈으니 정말 볼낯이 없소 라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유금필이 돌아오자 왕건은 직접 성 밖까지 마중 나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복귀였습니다. 그 기세는 936년 후삼국 최후의 결전날인 1~2천 전투로 이어집니다. 유금필의 뒤에는 고려군뿐만 아니라 흑수, 달고, 철륵 등 사나운 북방기병 9,500명이 자기 부족의 깃발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들에게 유금필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적의 기세마저 빼앗아 자기 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장악력, 이 광기 어린 믿음이 9,500개의 창날이 되어 후백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유금필은 사후에 충절이라는 시호를 받고 태조 왕건의 옆자리에 영원히 함께 모시는 묘정 배향의 영예를 얻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가장 든든한 짝꿍이 된 거죠. 여러분, 유금필이 몇 번이나 싸웠냐고요? 기록에 남은 큰 전쟁만 꼽아도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횟수가 아닙니다. 그는 육군, 해군, 공성전, 심지어 유배지에서의 사전까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이 승률 100%의 기록. 척준경이 개인의 화력이라면 유금필은 전술과 전략, 그리고 무력이 결합한 승리의 완전체였습니다. 사료가 평생 무패라고 못 박은 건 세어볼 필요도 없이 그가 나가는 곳이 곧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척준경이 괴물이었고 양규가 성자였으며 김경손이 전설이었다면 유금필은 존재 자체가 승리의 법칙이었습니다. 화려한 장면은 없을지 몰라도 그의 깃발이 보이면 아군은 환호했고 적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천 번의 칼질 속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끝판왕, 고려의 검 유금필이었습니다. 자, 이제 4명의 소드마스터가 다 모였습니다. 성벽을 방패 하나로 기어 올라간 단신 등발러 척준경, 거란 40만 대군을 700명으로 7번이나 찢어버린 사신 양규, 단 12명의 결사대로 세계 최강 몽골군을 당황시킨 분도장군 김경손, 그리고 전술, 전략, 무력까지 승률 100%를 찍은 무패 와일드카드 유금필. 처음에 제가 물었죠. 한반도 소드마스터 하면 척준경 한 명만 떠오르냐고요? 보시다시피 한 명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정교한 기록 속에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영웅들이 실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4명 중 진정한 한반도 소드마스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함께 이유를 한 줄만 적어주세요. 사료가 증언하는 우리 역사의 진짜 영웅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4명 모두가 우리 역사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짜릿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고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정사가 보증하는 또 다른 괴물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